이번엔 22페이지죠.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번엔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요.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부동산이 뭔가 했다. 이번엔 부동산의 개념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정확히 합시다.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첫 번째가 복합 개념. 그래서 맨 먼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복합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었죠. 함께.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볼 때는 한꺼번에 같이 보세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세 가지를 동시에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는 기술적 측면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측면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이란 말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서 외형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첫 번째가 자연, 그 다음에 공간이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위치, 자연, 공간, 그 다음에 위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섞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 전부 다 돈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어쩌고, 그 다음에 자본이 어쩌고,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에 생산재, 이런 것들, 상품,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주로 잘 많이 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이런 거 하나씩 딱 섞어놓고 맞았게 틀렸게. 가장 쉬운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법률적, 법적이요. 여기는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협의하고 준부동산.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협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뭐 조분의 부동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민법상. 민법 제99조 1항이요. 그래서 민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99조 1항입니다. 그 다음 뒤에 종류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는 당연히 어쩌니까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착물. 그러니까 그 정착물은 말은 땅 위에 붙어 있는 것들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가 조금 더 저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맞죠?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래서 공간정보 어떻게 하나 이 법률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준부동산. 원칙은 부동산이 아니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동산이라든가 재산 덩어리였는데 인간의 편리성 또는 어떤 안전성, 생활의 편리 그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반드시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공시효과를 갖춰야 되죠. 등기 등록. 그러니까 얘들은 각 개별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준부동산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이란 절차를 거친 그 자동차만이 준부동산 맞죠? 선박도 20톤 이상 되고 선박 보존등기에 따라서 보존등기 된 선박이 준부동산이지 100만 톤짜리도 보존등기 안 되면 동산이란 얘기 맞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시효건이요. 공시하자는 얘기요. 이런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선박이라든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죠? 또는 어업권이라든가 임목보다는 임목 뭐 이런 것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여기는 개별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요. 종류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또 뭐라겠습니까? 광의부동산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자면은 여기까지가 1번 세트입니다. 그래서 유형적입니다. 두 가지는 무형적입니다. 뻔한 얘기.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들이 섞어 들어가는 거죠. 만일에 준부동산은 경제적인 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렸죠. 쭉 따라가면 법률적이니까. 맞죠? 또는 자본, 자산, 소비재, 생산재 그리고 환경, 위치는 경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섞어서 하는 문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 얘기요. 토지 얘기요. 그래서 토지 얘기 나오면 이제 토지의 소유권의 범주가 나와야 되겠죠. 민법 212조. 소유권의 범주는 당연히 이거는 미칠 거고 공중도 미치고 땅속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수평적으로 규정했다. 틀렸죠? 입체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평공간을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2차원 공간이라고 말하겠죠. 수평공간 또는 2차원 공간. 그 다음에 위쪽은 뭐라고 됐어요? 공중공간. 그죠? 그 다음에 땅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중공간. 그러니까 지표면, 지상, 지하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3차원 공간입니다. 또는 입체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공중공간 들어가면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소유권을 먼저 미치게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주 내에서
거기 정단 이익이란 말은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첫 번째 공적 공중관요. 여기 공적 공중관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항공권, 전파권. 그거는 누가 침해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거라고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저희 집 위로 비행기 날아갑니다. 악을 씁니다. 돈 주고 가. 안 들립니다. 그냥 간다는 얘기. 그 뜻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억이 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 공중관. 여기는 어쩝니까? 내 거라고 주장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여기는 뭐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는 그죠 고압선. 그래서 고압선 상부에 지나갈 때 보상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압선 나오면 선하지. 선하지 나오면 전체다 일부다 일부 보상 그 얘기. 그러니까 지문이 그거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다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개발권 이전 제도, TDR 제도요. 요것들요. 이런 것들 여기에 속하는 문제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땅속 가면은 맨 첫 번째는 지하의 미채굴 광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광업법상 열거된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내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상 즉 권리의 객체지 민법상 권리 객체가 아니란 얘기. 그래서 채굴권을 조강권을 등기 등록한사람까지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맞죠? 그래서 그건 포함이 안 된다. 근데 주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분지상권. 그러고 보니까 구분지상권은 제가 뭔지는 말씀 안 드릴 거 더 잘하시니까. 대신에 구분지상권도 지하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오면 반드시 구분지상을 딱 한자로 딱 써주면서 위치상지 딱 써줄 겁니다. 그래야 아 맞아 위에는 되고 아래는 안 되지 라고 하기 쉬우니까 그 정도만.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착물 얘기 나오겠죠. 그러고 보니까 정착물이라는 말은 맨 첫 번째 의미가 우리 국어적 의미로 보자면은 어느 지에 딱 고정돼서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착물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의 관계 법률상계무로.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와의 관계요. 토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독립성 있냐 없냐. 만일에 독립성이 있대요.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때는 별도의 등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별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니까 일종 뭘로 정착물로 봅니다. 자,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는 뭘로 봅니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 케이스가 바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착물 맞습니다. 그런데 정착물은 건물이다. 그 말은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 관계에 따라서 이번엔 독립성이 없습니다. 돌담, 교량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별도에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이걸 뭘로 합니까? 부속물로 본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주로 이제 돌담, 교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를 건물인 정착물, 밑에는 건물 아닌 정착물, 요렇게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만 합쳐서 건물은 정착물입니다. 맞는 얘기. 정착물은 건물이다. 정착물 다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 표현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 지문이 제일 어려운 지문.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구별 기준이 어쩌니까 또 5가지가 있었죠. 부착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 그래서 맨 먼저는 부착 상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가 항구적.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그죠? 고정된 것들. 이렇게 항구적인 것은 뭘로 봅니다? 정착물로 봅니다. 그럼 정착을 본다는 얘기는 뭘로 보겠습니까? 이때는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번은 일시적. 특정 장소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붙였다 떴다 할 수가 있대요. 이런 애들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본다는 소리입니까? 동사로 본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어떤 거냐. 거래할 때에 누구 걸로 보는가. 그걸 따지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그리고 당사자 관계. 똑같은 물건도 누가 했는가.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그 말이었죠. 만일에 임대인. 집주인이 설치한 거는 뭐로 봅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 부동산 맞죠? 그 다음에 임차인. 원칙 임차인이라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차 정착물 될 수 있다는 얘기. 예외적으로 원칙은 아닌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합치. 의사합치란 말은 의사가 합치됐다는 얘기는 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합치가 됐을 때 뭐로 봅니다?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보는데 의사합치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정착물이 아니고 동사로 봅니다. 그 얘기 기억하실까요?
집 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탁자가 멋있는 거 하나 있어서 너무 욕심났습니다. 근데 체면상 저거를 달라는 소리를 차마 못 꺼냈습니다. 근데 그냥 탁자가 아니라 400년 이상 된 나무의 밑을 궤목을 잘라가지고 멋있게 그것도 용 모양으로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놔주면 좋겠다 했었는데 차마 체면상 그걸 달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잔금 다 지불하고 딱 가서 보니까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나 고맙던지 내 마음을 어찌 알고 저는 제 거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원주인이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요거 가지러 왔대요. 너 나 준 거 아니야? 계약서 줘봐. 써져 있으면 부동산이니까 매수자권, 안 써야 동산이니까 매도자 가져간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적합성. 여기서 적합성이라는 말은 특정 장소에 맞게 고안된 것은 적합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103동 701호 방범창, 요 창문은 여기는 어쩝니까? 여기서만 쓸모가 있지 저걸 떼가지고 가면 다른 데는 안 맞을 수도 있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용도로 맞게 고안된 것은 적합성이 있다. 그런 적합성 있는 것은 떼지 마세요. 맞죠? 그래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그런데 적합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다 다 맞는다. 그때는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 취급한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엔 설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떼어냈었을 때 제것이 그거를 지금 떼어냈었습니다. 제거했었을 때에 그 다음에 가치의 증감,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가치란 말은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맞을 거고 법률적, 기술적도 포함됩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떼지 마세요. 그건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근데 이번엔 예를 들어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더라도 가치의 증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그때는 뭘로 본다? 동산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떼도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5가지로 구별하면 구별이 될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건 A라는 물건을 당사자 가불이 사고 팝니다. 이랬을 때 여기 5가지 어디에 적용시더라도 구별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누구 걸로 본다? 매수자 겁니다. 매도인 것이 아니라. 맞죠? 매수인 거. 그러면 뭘로 보겠습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고 이거는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자면 아마 여기까지, 좀 어렵게 가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째는 요걸 섞을 거고 4번째는 요게 가장 어려운 파트, 여기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요렇게 한 지문을 만들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지금 보시면은 거기 9번부터 8번은 금방 되니까요. 지금 9번부터 합니다. 보시면은 다음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사람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복합 개념. 그래서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3가지 동시에 봅시다. 종합적으로 이해합니다. 아까 우리 종합 응용과 할 때 종합이라는 말은 복합 개념이라는 말 뜻이었죠. 1번 됐고요. 자, 2번 물리적 개념에서는 공간은 그죠 3가지. 그러면서 그 3개를 전부 다 뭐라고 합니다. 입체 공간.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요 3가지를 동시에 요거는 2차원, 3개를 다 합치면 3차원. 이걸 다른 말로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준부동산은 법률적의 부동산이다. 그렇죠. 자, 준부동산 따라갑시다. 요 녀석은 쭉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지 이쪽이 아니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그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지 당연히 경제적이다 그러면 틀렸겠죠. 연결 고리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범주를 좀 쓰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부동산에 관한 위치를 고려, 위치가치, 그거는 또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게는, 이제는 존재가치란 말인데, 여기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매 번째는 자연으로서 부동산, 위치로서 부동산,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 부동산, 환경으로서 부동산, 자산으로서 부동산,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제가 요약집에 써놨냐면은, 여기 써져 있었거든요. 페이지 수가 11페이지인가? 11페이지. 거기 10페이지 보시면은, 저 밑에요. 거기 9페이지 아래쪽에서, 그죠? 10페이지. 그게 보자면 참고해서 박스로 묶어놓은 거 있죠? 10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참고. 거기 파트예요. 거기 보시면 종류가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존재가치, 속성, 본질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재는, 그죠? 물리적 하나 전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놓은 거죠. 거기도 보면은 페이지 수가 써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자연어수 부동산은 자연가치.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어수 부동산.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가치.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부증성 때문에. 자연어수 부동산은 부증성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특성과 속성은 거의 비슷한데 특성은 겉모습입니다. 속성은 속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떻느냐 말하면은 키가 크다 작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눈이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게 특성 아닌가요? 속성이 어쩌다 보면 성격이 어떠냐. 이게 속성이지 특성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이란 부동산의 겉모습이죠. 부동산 특성은 동산과 비교할 때 부동산 완전 특이한 겉모습이 부동산 특성이에요. 속성이란 말은 그 특성으로 나오는 파생된 성질, 그 존재가치, 속성, 안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만들지 못한 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가치보다는 부정성은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우리 부정성 가면은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렇게 쓰지 마. 또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토지 공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우리가 땅을 쓸 때는 옆 사람 눈치도 봐야 되죠.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그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해하시는가요? 또는 그러면은 거기 보면 개발과 보전.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그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학의 원리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특유한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한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위치로서 부동산이요. 그래서 이걸 위치가치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목이 참 좋다. 우리 자리값이라고 합니다. 목. 그자는 참 자리가 좋아. 그래서 그걸 위치가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무에서 그걸 위치가치라고 말 하지 않고 목이 참 좋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토지의 목, 위치 얘기 나왔을 때 뭐하고 관계될까? 부동성. 여기는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걸 잘 내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지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대는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는 뭐에 따라서 편리함. 편리함에 따라서요. 이 편리함은 또 뭐에 따라서요? 거리의 가까움에 따라서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좀 더 풀자면은 이때 위치란 말은 주로 뭐냐면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도. 그래서 용도가 잘 맞아요. 그만큼 유용성이 어쩌니까 높다는 얘기요. 그리고 유용성이 높다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그런 얘기죠. 말뜻이. 그 다음에 이번엔 편리함이란 뭐냐면 접근성. 여기는 접근성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란 말은 거리가 가깝다 멀다 그런 게 있지만은 그저 의식적 부담이 있냐 없냐. 일단요. 여기에 가까움이란 주로 거리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실직거리. 실직거리란 말은 예를 들어서 실직거리란 말은 여기서부터 서울까지는 예를 들어서 298km 이런 식이라든지 300km 이게 실직거리. 두 번째는 시간거리. 예를 들어 똑같은 거리 가도 시간거리란 말은 똑같은 거리 가더라도 어쩌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러시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출퇴근할 때 똑같은 10km를 자동차로 몰고 가는데 출퇴근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분 예를 들어서 근데 새벽 3시쯤 가면은 5분에 갈 수도 있죠. 시간거리 맞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 예를 들어서 근데 제주도까지 가면 어쩌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그게 시간거리인가 같은 거리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서 적게 갈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식거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식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어쩌니까 예를 들어 부담이 많냐 적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전철역에서 딱 보이면 어쩌니까 좀 가깝게 보이는 거죠. 근데 건물이 가려서 뒤로 삥 돌아가면 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도 굉장히 멀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의식거리, 부담이 많냐 적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거리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아마 교재는 요것만 거기 막 OX 막 이상한 화살표 오른쪽 페이지 위에 써져 있죠. 지금 거기 11페이지 보면은 박스에 막 이상한 거 있죠. 하나 넘기시면은 아니 그거 될 수도 있고 이게 작년 도시구나. 네, 작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X 막 써져 있는 거.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은 접근성 좋은 거 맞죠. 접근성이 좋으면 그 다음에 어쩌면 위치가 좋을 가능성이 있죠. 요게 좋으면 어쩌니까 지대가 높을 거, 요게 좋으면 요렇게 높은 거 맞죠? 이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리 가깝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리가 가까워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물, 혐오물.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공동묘지 있다고 가져갑시다. 위험물하다 혐오물요. 이런 거 있으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아요, 나빠요? 오히려 나쁜 것.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요 두 가지를 문제를 냅니다. 요게 사실 키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접근성이 좋으면은 위치 가치가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 녀석 때문에 여기가 결정되는데 요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필요한 거지 접근성 때문에 용도가 결정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키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은 용도가 좋고 위치가 좋을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된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접근성은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즉 위치에 따라서 즉 용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요게 더 먼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먼저고 이게 나죠. 이게 키는 위치는 뭘로 결정합니다. 용도로 결정하는 거지 접근성이 아니란 얘기. 물론 같은 용도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을 수 있는 것은 맞겠죠. 이게 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결정할 때 요 5가지를 전부 다 보시면서 결정하면 맞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용도. 가장 중요한 게 거리가 가까운 건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용도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치 결정할 때는 용도가 가장 먼저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대부분 어쩌니까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가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용도에 안 맞으면은. 그래서 가장 대표 케이스가 시장 내 주택입니다. 시장 안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서로 용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히려 좋을까 나쁠까요? 쉽게 말하면 적합변칙이 안 맞는 겁니다. 상업적 한가운데 황금박지 단독주택이 있대요. 건축비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은 위치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접근성이 가까우면 너무 가까우면 안 좋을 수 있고 일반적 접근성이 멀면 나쁜 게 정상인데 오히려 멀어야 더 좋은 게 혹시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요양원 같은 거, 기도원 같은 거. 그런 것들 오히려 점이니까 요양원이라든가 기도원 같은 이런 것들은 시내 중심가 있으면 더 아픕니다. 심산 유곡이 있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다 빼고 요쪽 문제 키는 다른 거 다 버리면 되죠. 키는 요 2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뭘로 결정합니다. 요 녀석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치 결정은 용도가 가장 먼저지 접근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은 용도로 보고 그 다음 상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2개만 봅시다. 용도는 위치는 뭘로 결정합니다. 용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접근성 보시는 거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위치가 용도가 항상 올바르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이해하셨는가? 요 얘기가 자 지문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이 우리 교재 금방 읽었던 지문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요거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엔 공간호소 부동산 공간가치요. 공간호소 부동산 여기는 공간가치요. 여기 공간가치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영속성 때문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영속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죠. 위 아래 예를 들어서 3차 공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번엔 환경호소 부동산. 여기는 환경가치라고 그래요. 여기 환경가치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인접성. 그래서 여기는 인접성 아주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에는 자산호소 부동산. 그래서 이거를 자산가치라고 그래요. 자산가치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얘기. 그래서 여기는 그죠. 사용가치, 교환가치는 주로 부정성과 영속성. 부정성이요.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 다음에 영속성. 우리 영속성 때문에 자산가치 나오고 임대차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세트가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딱 요겁니다. 이 중에서 위치는 뭘로 결정합니다. 용도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좋다 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 맞죠? 자, 그 표현만 지금 하려고요. 자, 그 표현이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읽어보시면 지금 네 번째. 부동산하고 위치를 고려할 경우에 그 위치의 유용성에 따른 부동산은 위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용도가 마지막과 유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치가치가 별로 용도, 즉 용도가 먼저. 용도가 좋다는 얘기는 유용성, 있을 자, 쓸 용자, 쓸모성, 쓸모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아까 5가지 중에서 거리도 중요하고 접근성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키는 뭐다? 위치, 그것도 용도. 맞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위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 표현은 틀렸다는 얘기.
먼저 위치는 뭐로? 용도. 용도가 좀 유용성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뭘 봅시다. 접근성.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 지문이 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요소, 자본, 자산. 여기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생산요소, 자본, 자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거에다가 뭐 끼웠습니까? 위에 밑에 단어가 끼워놨죠. 거기까지는 전부 다 경제적인데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뭡니까? 법률적.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을 좀 섞어서 그러니까 요 녀석은 경제적이고 여기는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협의 광의는 그죠. 준부동산은 법률적인데 거기 경제적에다가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법률적 개념을 끼워놨죠. 그래서 맞았게 틀렸게. 아마 요렇게 지문 많이 보신 적 있죠? 모의고사 지문 주로 요렇게 만들지 않던가? 지난번 모의고사 지문도 이렇게 나왔었고 대부분 이렇게 잘 씁니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답은 지금 네 번째.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번이요. 아침을 잘 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 10번. 이번에도 복합부동산과 내용을 한 거리가 먼 것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복합부동산. 그래서 복합부동산에서는 여기는 맨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복합부동산은 건물과 땅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복합부동산.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토지 플러스 건물. 이게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써야 되죠. 이거를 말로 만들어서 토지 및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 그리고 건물이지 토지 또는 건물은 아니란 말. 됐죠? 이게 토지와 건물 두 개 엔드 개념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토지와 건물, 토지 및 건물, 토지 그리고 건물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해야지 토지 또는 건물 그러면 틀렸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결합된 상태. 그래서 항상 매질결자 합ar합자 그래서 결합된 상태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면 됩니까?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 갖고 지문을 만들 때 토지만 요거 하나만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토지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닙니다. 두 개가 동시에 쓸 때가 복합 부동산. 이해하신 거죠? 토지 자체만은 복합 개념으로 봐야지 토지는 복합 부동산입니다. 틀린 거. 토지하고 건물 한 덩어리 봤을 때가 복합 부동산. 하나만 봤을 때는 복합 개념. 맞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보다도 복합이 훨씬 넓습니다. 복합 개념 안에 들어가서 복합 일부분 차지하는 거. 말뜻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애들은 법률적으로는 전부 별개 또는 과세. 세금을 내실 때 어쩝니까?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되니까 법률적 과세적으로는 별개로 따로따로 취급하는 거 맞죠? 별개로. 물론 통합과세란 말이 나온다고 그때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통합이란 말 나왔으니까. 근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고 평가하고 다시 말해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은 어때요? 한꺼번에 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함께요. 맞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취급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괄평가. 평가할 때는 일체령들 이런 건물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괄평가. 그래서 복합부동산을 평가할 때 뭐가 원칙입니다? 일괄평가가 원칙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부지. 건부지란 말 나오면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건부지입니까? 없어야 건부지입니까? 그러니까 건부지도 복합부동산에서 나오는 거지 복합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쪄들어 가자면 수익 분배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기억나실까요? 수익 배분. 그래서 여기는 요약집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수익 분배 원칙.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한 어떤 건물 이렇게 썼을 때 이 건물에서 매출액이 100억 나왔습니다. 이럴 때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역할 생산 요소 각각 쪼개준다. 노동의 대가 임금, 돈의 대가 이자, 경영의 대가 이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슨 몫이다? 땅 몫이다. 그래서 지대 산출 근거.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전체 가점이가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됐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관계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입니다. 또는 부분평가도 여기에 속하죠. 부분평가. 우리 부분평가도 건부지를 생각한다고 부부 얘기. 부분평가 부부. 맞죠? 일괄평가, 부분평가, 건부지.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면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 저 뒤에 가시면 저 뒤쪽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약집에 다 써져 있지 않는가? 종류 몇 개 써놨죠? 이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10중 8구는 여기가 95% 이상입니다. 거의 이쪽이요. 그 다음에 지문을 만들다 요건 지문을 한 4개 정도 아마 쓸 거고 이거는 보통 하나 정도 이렇게. 키는 위쪽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0번. 거리가 먼 것은 토지와 거문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여기까지는 법률적 별개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한꺼번에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는 한꺼번에 이해하신 거죠? 지금 1번 집에 뭐 썼습니까? 지금 요거 쓰고 있죠? 법률적으로는 별개고요. 평가하고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 말 아닌가요? 1번 지문 내용이. 맞죠?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부동산은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이게 아니구만요. 요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 맞죠? 자,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에서 전개하는 거래활동, 평가활동, 토지 건물들은, 그죠? 거래하고 사고팔 때,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다? 이용하고 평가할 때는 같이 합니다. 역시 또 몇 번 얘기입니까? 요거 얘기 좀 하고 있죠? 이용하고 값을 매길 때는 어떻게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환원법에서 자본을 계산할 때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거기 자본 회수율이라는 말은 건물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률이거든요. 이것도 맞죠? 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래서 지문이 4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우리 수익방식 가면은 그죠?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본 회수율이 바로 감가상각률, 건물의 내용, 잔존 내용 연수,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분소유가 되어야 되는 건물군과 그 대상권을 할 때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한다. 따로따로 할 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9번 문제보다도 10번 문제가 조금 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가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번 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위치로서 부동산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아까 이쪽 얘기요. 자, 위치로서 부동산은 틀린 것은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접근성이 조무조로서 위치가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먼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1번 키는 뭘 쓴 것 같아요? 접근성의 무조건 위치를 결정한다. 그 말 아니라니까. 용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좁은 좋을수록 반드시 유리하다고 본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접근성의 위치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는가요? 아까 부동산의 위치는 접근성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뭘 보자? 용도. 그 다음에 위치, 건 접근성 이렇게. 근데 거기 보시면은 무조건 어쩌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도는데 시간적, 거리적, 의식적 부담이 많냐 적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부담이 많을 수도 있죠. 저 85년도 6월 8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85년도 6월 8일 날 군대 갔거든요. 그 다음에 83년. 그죠? 83년 6월 8일 날. 그래서 85년도 9월 10일 날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기차가 참 빨리 가대요. 무슨 말 이해하신 거죠? 1년 지난 다음에 의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를 휴가로 옵니다. 왜 이렇게 먼지? 이해하셨는가요? 그게 의식적 부담. 맞죠? 시험 날짜는 금방 옵니다. 어렸을 때 소풍 날짜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2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대상과 접근성에 판단할 경우에는 먼저 뭘 보세요? 자, 나왔네요. 거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용도. 그 다음에 용도가 맞으면 위치가치가 좋다. 위치가 좋다는 얘기는 용도가 잘 맞으니까 돈 됩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높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는 위치는 뭘로 결정합니다? 용도가 먼저. 그 다음에 접근성은 약간의 부수적인 요소지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된다. 그 말은 틀린 말. 그 한마디밖에 없으니까. 주로 모든 문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위치가 좋거나 없다라서 당연보다 유용성은 달라지고 그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 이걸 뭐라고 합니다? 위치가치. 그러니까 똑같은 가게도 위치 어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 자, 문방구 가게를 합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별로 안 되는데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참 좋은 자리. 맞는 거죠? 그때는 대상이 되니까. 자, 호프집 합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학가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대학가 주변에 신유흥가 맞죠? 여기도 저기 영봉도 가면 그렇고요. 그죠? 거기 서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위치 가치는 자연적 인문적인 가치와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경쟁 보완. 그 다음에 위치 가치는 좀 더 하자면 절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물론 안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기도 14번 합시다. 보시면은 어떤 목적으로 돈다 시간적, 경제, 거리적 부담이 많냐 적냐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접근성이라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를 양호하다 본다. 또 틀렸죠. 가장 많이 쓰는 지문이 요 지문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된다. 접근성 좋은 위치가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용도가 먼저 그 다음에 접근성 순서만.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키워드는 그겁니다. 뭘 결정하냐. 위치 가치는 용도다. 용도가 먼저다. 접근성 그 다음 얘기다. 그것만 보시자고. 가장 키워드가 그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위치 가치는 환경 가치와 밀접 관계를 가지고 상호 경쟁 보완하고 위치의 양부에 따라서 위치가 좋은 나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동산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치가 차이가 난다. 맞죠? 그래서 아까 용도가 좋으면 유용성이 좋다. 유용성이 좋으면 그만큼 쓸모가 좋으니까 돈이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거를 자리값, 목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세 번째,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는 불변의 상대 위치는 가변성으로 지니는데 이때 상대 위치는 경제 위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그 다음에 법률적 다 따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아무리 좋아도 공법상 규제가 있다든지 그린벨트 묶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또 상시적으로 제 과목에서는 딱 한 개를 딱 긋는 말이 있죠. 100% 틀린 말입니다. 뭐만 절대 그렇게 못 써요. 반드시 항상 그렇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학에서 딱 그 자르는 말이 있죠. 이분법 논리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 뭐만 됩니다. 뭐는 항상 어쩌습니다. 반드시 어쩌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쩌니까 사회과학은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경제적 가치 위치만 의미한다. 경제 위치를 주로 한다. 그래야 맞아요. 경제 위치가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법률적 또는 사회적 이렇게 따지겠죠. 근데 법률적보다는 경제 위치가 결국 부동산 제일 중요해 가서 법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용에 관계없이 뭐만 또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그런 말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다 약간 어색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제 과목은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는 100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하자면은. 그죠? 1 플러스 1이 항상 2가 아니에요. 3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결국 따른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과목 특성은요. 근데 다른 과목은 딱딱 떨어지는 거 맞죠? 근데 이건 좀 그렇게 잘 안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위치가치 판단할까? 위치는 뭘로 판단했어요? 용도라고 그랬죠. 그럼 주거용은 용도에 따라서 뭐가? 편리성,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그 다음에 공업용은 생산성, 비용성. 맞죠? 공공용은 주민의 편익성. 맞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 한가운데 있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주민들이 다 접근하기 좋은 거니까.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약간 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치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는데 부동산은 상대 위치보다 절대 위치가 중요하다. 아니죠. 상대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경제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근데 상대적 경제 위치는 경제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는 대부분 뭘 찾아라? 돈하고 관계되니까 경제적 측면이 주가 된단 말이지 경제적만 되고 나머지는 빠집니다. 그 말은 아니란 표현.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치 가치는 뭐다? 용도다. 맞죠? 또 좀 더 가자. 위치는 절대적 상대 위치가 있다. 뭐가 중요하다? 상대적 중요하다. 상대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이 제일 중요할 거다. 나머지 들어가는데. 딱 세 가지만 이해되신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16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네요. 빈출문제 써드려 보니까 16번 보시면은 이제 과거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민법에서 토지소유권은 효력을 수평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기요 공중도 있고요 땅도 있고 땅속도 있으니까 3차원을 대선한 거지 수평만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입체적으로 규정됐다. 3차원을 대선한다. 그래야 논리가 맞겠죠? 자, 틀렸고 두 번째
그 다음은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되는 법정 광물에 대한 미채 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상 권리의 객체지 민법상 권리 객체가 아닙니다. 그 말은 땅 주인 것이 아니라 채굴권, 조광권을 등기 등록하는 것에 속합니다. 이렇게. 맞죠? 틀렸고. 세 번째, 공중권. 공중권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구역상 공중권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공중으로 확대되는데 공중권도 분명히 어디까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은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한정이라 말은 또 틀렸겠죠? 일정한 범위와 한계. 그래서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지구 중심에서 끝까지. 그래서 영토고권, 다스릴 영자 영, 흑토자 토, 높을 고자 고, 권세권자 가장 높은 권리. 그래서 그걸 영토고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토고권이요. 한자가 다스릴 영자, 흑토자, 높을 고자, 권세권자. 그러니까 지구 중에서 하는 끝까지 전부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 영공 들어오면 나가. 안 나가면 쏜다. 영공, 영해. 바다도 나가. 영공, 영해 할 때게. 그러니까 비행기 같잖아. 동남아 갈 때 중국을 쫙 직선으로 가자면 중국을 거쳐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니까 삥 돌아서 가는 건 맞죠? 맞죠? 영공도. 지금 그 얘기요. 그런데 개인의 소유권은 일정한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은 안 됩니다. 사적은 내 겁니다. 근데 국가는 전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 뜻이요. 아무튼 개인은 무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정으로 되자면 비행기 못 날아갑니다. 다 동해바다로 서해바다 거쳐서 가야 됩니다. 제주도 갈 때. 서울에서 바로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개인 거 뭐잖아요. 위로 못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갈 때마다 돈 주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익사업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토지소유의 지하 또는 지상권 일부를 권리를 침범했을 때는 보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겠죠. 정당한 합리적 손실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 뻔한 얘기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유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배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공중사업자 전방수 송실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5번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3차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공중공간, 그 다음에 수평공간, 지중공간 세 개를 합쳐서 입체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체공간 세 가지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입니다. 또는 합쳐서 뭐라고 합니다. 입체공간입니다. 그럼 1번 틀렸죠?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요. 뭐가요? 그래서 수평공간 지금 빠졌구만. 틀렸습니다. 세 개 다 합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행하는데 건물을 공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일부 설정 가능하죠. 그게 키 거기서는요. 그래서 구분 지상은 윗상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공간은 공중임대차 가능하며 토지형 규제에 따라서 상부용권을 개발권 이전 제도. 그런 지금 했다 말은 사적 공중권 좀 요거 얘기네요. 요거 얘기죠. 사적 공중권은 그래서 그 특정 지역의 개발이 억제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든가 개발이 억제된 지역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팔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발권 이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는 사적 공중공간이고 언제든지 민간 자본, 시장 기구를 이용한 거지 공적 자본 나오면 100% 틀립니다. TDR 제도는 민간 자본이지 공적 자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금을 투여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서 민간 자본 딱 세 군데 나오는데 TDR 제도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MBS 유동화 제도, 세 번째가 리츠. 그 세 개는 민간 자본이요. 그래서 여기 TDR 제도 나오면 다른 거 다 빼고 국가 공적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100% 틀린 말. 또 개발권 이전되다가 활성화되면 국가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국가 재원 아니니까. 흔히 그렇게 써요. 공적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국가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국가의 비용 부담이 어쩌고저쩌고 다 틀린 말. 전부 다 민간 자본입니다. 그래서 공적 자본, 국가의 재정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킵니다. 대부분 시험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쓰고 국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언제든지 시장기구 민간 자본입니다. 항상 키워드가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중공간은 주택, 빌딩, 공중을 향해 연장되는 공간이지만 그 높이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토지 소유자 정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하구간 일부를 정부가 침해했다 합시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돈 주는 게 정상 맞겠죠?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유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산권의 보장이 있냐 없냐.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사적 이기심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와 사유주의가 똑같은데 자본주의가 잘 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목적으로 하면 나한테 몫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맞죠? 자기 가게는 근무 시간 딱 끝나면 문 닫고 집에 가시는 거죠? 하루 종일 열어놓잖아요. 자기 가게는 비 와도 열립니다. 그죠? 자기 가게는 일요일 날도 어쩝니까? 안 가고 열어요. 나무 가게는 어쩝니까? 시간만 딱 끄면 바빠도 갑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사적 이기심,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내 것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행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 측면이니까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침해를 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강제 수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뺏어가고 나 몰라라 하면 그건 깡패국가지. 그건 아니란 얘기. 반드시 뭘 줘야 되면 안 줘야 됩니까? 주는 게 정상. 그게 법치국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 인간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보호해주겠다. 헌법에 규정된 거니까 반드시 보호해주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그 내용 이해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3번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네요. 자, 23번에 이제 정착물 드디어 어디 왔습니까? 이제 이쪽 얘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 세트인데 복합 개념 반드시 하시자고요. 그 다음 복합 부동산 좀 비교하자고요. 대부분 문제는 거의가 다 복합 개념에서 문제가 10문제 10중 8구는 거의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 답도 거의 복합 부동산 다 있을 겁니다. 지문도 대부분 복합 개념에서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자, 28번. 정착물 또는 설비, 부동산, 이등 설명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에 고정된 창문 등은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그럼 첫 줄은 좀 두 가지가 포함되네요. 고정됐으니까 항구적이다. 두 번째는 적합성이 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건물에서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용도, 여기 건물 여기가 맞는 거죠. 요걸 떼서 딴 데 가면 용도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적합 두 개를 좀 섞어놨네요. 이럴 때에는 이게 어쩌니까 쉽게 제가 하더라도 뭘로 본다? 부동산 정착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닌지 구별이 불분명할 때 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장 키는 뭡니까? 요거 보자고 그랬죠?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요거. 대부분 잘 바꿀 거니까. 그래서 매도자 것이 아니라 매수자 것. 그래서 요 글씨 잘 바꾼다고 그러죠? 이것도 좀 바삐 읽으시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 나오면 여기서 나오겠지. 주로 이쪽 걸겠지. 딱 눈치를 잡고 보면은 그것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빨리 보는 이유는 어쩌니까 이게 나올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가니까 쭉 읽으면 그걸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나 답이거든 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자주 보니까 그죠? 자주 안 보면 그거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다 풀어보고 와요. 사실 제가 안 풀어보고 오겠습니까? 실수할까 두려워서 더 풀어보고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대시기가 종료된 후에도 그대로 두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거는 즉 다시 말하면 임차자가 받은 원칙은 동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까 집주인 임대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었을 때는 임차 만든 것도 뭐가 됩니다? 정착물이 예외적으로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은 요거죠. 원칙은 이건 정착물 맞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임차에 설치한 것도 어떤 조건이 있다든지 묵시 동의가 있다든지 그런 계약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뭘로 보자? 정착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원칙은 아닌데.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대로 두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착을 보지 않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끝나고 다 두겠다. 묵시 동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원칙은 아닌데 특별한 규정, 서로 동의가 있으면 임차 정착물로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착물은 원래 동산에서나 토지나 건물 등에 항구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된 용이하는 것은 뭐가 됩니다?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정착물입니다. 이건 뭡니까? 요거 부착상 요거 나왔구만. 고정되어 있다. 전부 다 정착물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인이 임대가 증기를 목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한 가스 보일러, 그건 정착물 맞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상에 있는 보일러는 동산입니다. 맞죠? 건조상에 있는 욕조는 동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저희 집 욕조에다 딱 부착시켰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정착돼 쓰는 거니까. 그렇게요. 건조상에 있는 수도꼭지는 아니죠? 우리 수도꼭지 붙여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24번 또 볼까요? 24번, 25번 자 그런 얘기네요. 거기도 24번 보시면은 정착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 재료에서 창가에 판매되는 욕조는 동산이지만 주택에 설치한 것은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정착물. 맞죠? 두 번째, 부동산 또는 설비인지 동산인지 판단하는 이유는 뭐 합니다. 매매계약했을 때 부동산 양도임으로 동산한 거지. 즉 매매계약했을 때 이게 부동산이면 산 사람 것, 동산이면 판 사람 것, 그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집 샀습니다. 요게 탁자가 예를 들어서 누 거냐. 동의가 됐으면 부동산이니까 포함된 거니까 제 거고, 안 됐으면 원주에 가져가겠다 동산이니까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치된 전기배수, 상수, 파이프, 벽난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경우는 건물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의도 얘기죠. 제거했을 때 가치가 떨어진 것은 하지 마세요.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말만 딱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말 다 섞어놨죠. 뭐는 뭡니다. 의역을 해놨으니까 요 의미를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설비로 봐야 된다. 설비로 본다는 얘기는 정착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부동산으로 보세요. 말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의 용도에 맞도록 고안된 물건 적합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정의 용도에 맞게 고안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특정 창물틀을 맞도록 짜인 방풍창 또는 현관문 자물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설비입니다. 그러면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103동 701호 방범창은 거기서만 꼭 맞으니까, 여기 요거는 여기서 맞는 거지 이걸 떼가지고 저희 집 가져갈 필요도 없지만 가져가도 안 맞을 거예요. 쓸모없는 거. 여기서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얘기죠. 떼지 마세요.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차에 설치한 영업용 선반이나 카운터 등 영업용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더라도 누 걸로 본다. 부동산 아니죠. 동산이니까 떼올 수가 있죠. 남의 전세 들어갈 때 가스레인지 가지고 가시죠. 거기 연결하시는 거죠. 나올 때 놔두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야죠. 내 거니까. 임차에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임대의 것이 아니니까. 근데 처음부터 임대인이 거기 다 갖춰져 있대요. 그때는 놔두고 와야죠. 내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도 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27번. 거기 27번 보시면은, 중요한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장소를 말하고, 광의 부동산은 준부동산을 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어디로 왔습니까? 요쪽 얘기, 요쪽으로 왔거든요. 두 번째 기로. 그러니까 쉽게 내놓으면 요걸 집어넣어 섞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면 섞을 겁니다. 세 번째, 저 멀리 가자면은 요거 물어볼 겁니다. 크게 봤었을 때 세트가. 그럼 1번은 이해하신 거죠? 협의는 뭐고, 거기다가 뭐 더하면은 준부동산 더하면 광이 됩니다. 그 뜻.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광, 그죠? 준부동산. 협의에다 준부동산 더했습니다. 광이 됩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을 복합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 자, 준부동산은, 자, 갑니다. 준부동산 쭉 짜쳐갑시다.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지, 여기 아니구만요.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지 경제적 개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은 뭐, 경제적은 뭐, 법률적은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법률적은 협의, 광의, 준부동산보다 법률적. 두 번째 이해하신 거죠? 거기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뭐 하고요? 법률적.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랑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준부동산 반드시 요거 해야만 되니까 공시수랑하고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준부동산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와 행위를 거친 그 물건이 준부동산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것 좀 구별하자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법 있으므로 준부동산이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등록법이 있어서 준부동산이 아니라 등록법에 따라서 뭔가를 한 그 자동차가 준부동산이지, 등록법이 있으니까 모든 자동차 전부 다 준부동산 아니란 얘기.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서 할 때 요 두 가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준부동사는 각 개별법이 있으므로 준부동산이 됩니다. 틀린 말.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준부동산이 아니라 그 법률에 따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요거를 거친 녀석이, 즉 요거를 한 녀석이 준부동산이지 법이 있어도 요거 안 하면 동산. 그죠? 그러니까 선박도 선박 보존 등기법이 있어서 선박이 준부동산이라 그게 아니라 그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 된 그 선박이 준부동산이지 법이 있어도 보존 등기 않은 선박은 동산이란 뜻.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법이 있어 자동차가 준부동산 아니에요. 자동차 등록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등록이라는 공식을 갖춘 그 자동차가 준부동산이지 그걸 안 갖춘 자동차는 법이 있어도 동산입니다.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얼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은 공중, 수평, 지중 등 3차원을 말한다. 또 3차원은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공중도 땅도 땅속도 두 개만 하면 입체공간 안 된다는 얘기. 세 개 전부 다 요렇게요. 요 세 개가 동시에 갔을 때 3차원입니다. 입체란 말. 이해되신 거죠? 벌써 이 지문이었지만 세 번째 지문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 간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건설기,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서? 요 녀석들은 준부동산이니까 요놈에 따라 해야지 요 법이 아니잖아요. 공간정보 구축관련 법률 아니잖아요. 4번 이해하셨을까요? 협의부동산은 그죠? 등기법, 공간정 구축관련 협의부동산은 그거 맞죠? 준부동산은 개별법이잖아요. 요 지문 아직 나온 지문이 아니. 지금 시험은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봅시다. 기본서 할 때 제가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지금까지 요 두 개는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세 번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등기법에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공간정보 구축관련 법률 그 법이 아니라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법, 선박은 선박 보존 등기법, 그죠? 임목은 임목법에 따른 그죠? 명인방법 갖춘 거,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준부동산 전부 다 각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관련 법률 그 법률이 아니란 얘기. 구별되신 거죠? 그게 지금 기출문제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기본서 할 때 요거 주의합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토지는 부동산을 토지의 그 정착물로 부를 때에 그 다음에 정착물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률은 경자유지 원칙에 따라서 독립된 그 동산을 보는 거 맞죠? 경작된 부동산 이거 민법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독립된 동산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31번부터는 부동산 용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거였습니다.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 지금까지 문제를 쭉 풀어보셨는데 거의 한 10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대부분 다 뭐 나왔습니까? 복합 개념만 지금 나왔습니다. 복합 부동산 아까 딱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만들 때도 어쩝니까? 이 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 문제가 더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전부 다 문제를 보내가지고 만든 문제니까. 여기 보면 제 문제도 여러 문제가 좀 들어있고 제가 제 건 아니까. 그러면은 편집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파트를 더 많이 넣을까요? 안 나올 걸 더 많이 넣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오는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걸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연습합시다. 그 뜻 아닌가? 지금 두 번째 시간 보더라도 이쪽 파트가 대부분입니까? 이게 대부분입니까? 요거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 아까요. 앞쪽에 십몇 번이 하나밖에 없었죠. 대부분 다 이쪽 문제 아닌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지금 아까 문제요. 다시 골라가자면 앞쪽부터 봐볼까요? 그럼 앞쪽에서 몇 번 문제만요? 하나만 딱. 그러니까 지금 복합부동산이 아까 그죠? 거기 10번 딱 한 문제만. 그러니까 지금 9번부터 지금 30번까지가 무려 21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21문제가 왔는데 몇 문제를 풀었는데 한 10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복합부동산 딱 한 문제 10번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뭡니까? 복합 개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위치까지도 한 몇 문제 섞어놨고. 그러니까 문제 배열을 보시면은 복합 개념이 거의 대부분 문제 아닌가? 20문제에서 한 문제밖에 없어요. 95%는 복합 개념이고 딱 한 문제 복합 부동산이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까? 복합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 아닌가? 말의 의도가.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31번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